오늘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흔히 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대략 내용이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유튜브에서 미스집TV를 검색하신 후 구독해주세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첫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프리 어프로블 레터 없이 집부터 보는 거예요. 융자 상담 없이 집부터 바로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제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오퍼를 넣을 때쯤 그때서야 이제 융자를 알아보시는데 크레딧에 갑자기 나도 몰랐던 기록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않는 기록이 뒤늦게 이제 몰랐다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인컴과 이제 몰기지 렌더에서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내 인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버타임이나 커미션이나 이제 보너스 인컴도 그렇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넷 인컴하고 그 융자 계산상의 인컴이 다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집을 보기 전에 정확하게 내 인컴으로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내가 얼마짜리 집을 볼 수 있는지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 집을 살 때는 제 거주용일 경우에 다운페이, 그 다음에 클로징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제 클로징 비용은 이제 보통 이제 좀 이건 시기마다 좀 달라지는데 그냥 러플리 계산해서 이제 집 가격이 한 2%에서 3%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투자용 집을 살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다운페이, 클로징 비용 들어가고요. 투자용 집의 경우에는 투자용 집을 여러 채 보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용 집마다 리저브, 내가 충분히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는 리저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보유한 집집마다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집을 사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반드시 융자 상담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지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어니스트 머니, 계약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새 집의 경우에는요. 빌더가 지정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돈만 받으면 오케이입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통 잘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바이어의 경우에 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어니스트 머니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머니 나가는 뱅커 어카운트를 이제 빅 디파짓이 전부 증명이 되는 걸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증명되지 않은 디파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계약금 증명용 뱅크 어카운트하고 내 돈이 따로 들어가 있는 뱅크 어카운트하고 이렇게 두 개로 제출을 해도 돼요. 굳이 꼭 하나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뱅크 스테이먼트 입출금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계산상의 자신의 인컴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인컴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융자 전문인하고 상담하고 자신의 인컴을 정확히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일반 융자의 경우에 자신의 먼틀리 인컴의 50%가 넘어가는 돈은 전부 어디서 왔는지 입금에 대해서 출처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FHA 융자의 경우에는요. 집 구입 가격의 1%, 만약에 40만 불짜리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4,000불이 넘는 입금은 전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부 개인 뱅크 어카운트에 관한 거고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입금된 거는 당연히 비즈니스 운영 관련 입금이니까 이 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개인 어카운트로 기프트를 받을 경우에는요. 융자 전문인하고 기프트를 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융자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의 뱅크 스테이먼트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FHA 융자의 경우에는 룰이 기프트를 준 사람의
한 달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서류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저희 이제 스티븐 융자 전문팀에서는 FH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프트를 주는 분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자율도 더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2명 이상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부부나 가족, 친척이 집을 구입할 경우에 소유권 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영어가 안 되시니까 이제 미국 클로징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에서 이런 점들을 잘 알려주지 않고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오너십을 정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조인트 테넌시하고 테넌트 인 커먼인데요. 더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먼저 조인트 테넌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너십 형태고요. 보통 부부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요.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조인트 테넌시로 되어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저절로 소유권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뭐 명시하지 않아도 두 부부가 50대 50으로 오너십이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제 반면에 이제 테넌트 인 커먼은요. 소유권을 일정한 비율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뭐 2명일 경우에 7대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3명일 경우에 뭐 3대 3대 4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퍼센테이지로 이제 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나머지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양도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미리 사전에 지정해둔 사람한테 오너십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너십 중에 한 명이라면 이제 만약에 주인이 3명이라면 나머지 2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해둔 다른 사람한테 미리 지정해둔 사람한테 오너십이 갑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요 두 가지 크게 차이점만 알아두셔도 이제 형태에 따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클로징 변호사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크레딧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사를 앞두고 가구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침대를 사시는 경우도 있고 차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클로징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뎁 어카운트를 만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생기면 세금 보고를 보는 프로그램일 경우에 DTI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입들은 가급적 클로징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비행기 포인트 쌓느라고 항공권 포인트 쌓느라고 이제 카드를 새로 만드셔서 몇 달 동안 이 크레딧 카드를 맥스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크레딧 한도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단기간에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많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한다면 이게 단기간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던 분인데 이제 이 마일리지 요거 쌓느라고 집 구입 전에 뭐 이제 한두 달 전에 사용하셨다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이자율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요. 주택 구입을 앞두거나 또는 주택 클로징 진행 중에 사직이나 이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택 융자 진행 과정 중에 직장에 확인 전화가 가거든요. 확인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 바이어가 앞으로도 계속 이 직장에서 일할 거냐?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내가 융자 진행 중에만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일할 건지도 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직장이 연봉이 높은 곳이라서 이직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톱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고 커미션이나
오버타임이나 보너스나 이렇게 같은 금액이라도 페이스톱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융자 전문인하고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받는 연봉이 그대로 은행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총액만 생각하다가 내가 이직한 직장이 연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 직장보다 더 인컴을 많이 인정을 받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 그 인컴을 그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시거나 직장을 바꾸게 되신다면 미리미리 융자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시고 가급적 그런 이직 과정을 주택 구입 전에 미리 이제 상담을 받고 다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면요. 항상 집 보기 전에 융자 상담부터 받으시고 융자 준비부터 미리 해야 되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주의사항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이제 융자 심사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을 구입하는 과정이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느껴지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전문 지식과 노하우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자율에서도 융자 심사에서도 항상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